그 전문가분들마다 네. 성향이 다 달라서 이걸 오랫동안 좀 지켜보신 분들은 아 이분은 이런 스타일의 투자를 선호하고 어떤 분은 이런 스타일의 투자를 선호하고 이게 아마 명확하게 딱 네네. 개념이 잡혀 계실 텐데 이번 주에 구독하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뭐냐면 네. 이제 좀 보셨다고 네. 하시니 어떤 분은 네. 강남에 연끌을 해라. 네네네. 단독 석 달이라도 강남 아파트에 음. 연끌을 해서 들어가라. 네네네. 뭐 생애 최초를 받든 네네. 뭐가 됐든 그렇게 네. 해서 무조건 강남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네네. 있고 네. 대표님은 조금 다르죠. 다르지 네, 않습니까? 다르죠. 좀 라이트하게 좀 가는 걸 원하시고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의 물론 이제 DSR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출이 예전만큼 막 풀로 받을 수 없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제 만약에 그 강남 연끌을 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그나마 괜찮은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빚만 갚다 끝난다는 거죠. 빚만. 그게 뭐 10년, 20년 빚만 갚다가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좋은 기회들이 또 보일 거 아닙니까? 살다 보면 좋은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관심을 가지면 좋은 기회들이 보이는데 그런 기회들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적당한 기회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나 하시고 조금 더 돈을 불려서 가는 전략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아예 돈이 충분치도 않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운동할 때 가랭이 찢잖아요. 가랭이. 네. 예. 가랭이를 저는 조금씩 찢자는 얘기, 조금씩. 예.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 그냥 짝 찢자는 얘기거든요. 그냥 짝 찢자는 얘기예요. 사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짝 찢으면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특히 저처럼 어. 다리 수술했던 사람은 죽어요. 죽는 거예요. 맞아. 예. 그래서 파산해서 경매당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투자 잘못해서 네. 무리하게 해서 있잖아요. 죽는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조금씩 찢자는 얘기, 조금씩 정도에 맞게. 근데 팍 찢어. 조금씩 찢자. 이건 이 비유는 좋습니다. 아까 눈깔은 좀 그랬는데 이거 좋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들은 다리 찢으면 안 되거든요. 다리 이거 안 좋아서. 가끔 투자 잘못해서 자살하는 기사 나오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연끌해서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연끌해서 했는데 본인이 갑자기 실직을 당했어. 아파. 그럼 어쩔 거냐고 또. 뭐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뭐 갑자기 뭐 외벌이가 맞벌이 해서 했는데 외벌이가 된다거나. 갑자기 이직 때문에. 이직할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다 연끌해서 무조건 살아? 그건 아니다. 다리 찢어진다. 다리 찢어진다. 죽는다. 그러지 마시고 조금씩 해라. 조금씩. 그럼 어떻게? 현명하게 조금씩. 여유 있게.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이게 안전하지 않겠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저도 이렇게 했고. 저도 한 번에 강남 산 게 아니잖아요. 연끌해서 강남 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죠. 네, 저도 조금씩 한 거예요, 조금씩. 안 찢어지게. 다리 안 찢어지게. 조금씩 했단 말이에요, 조금씩. 그러니까 지금 이제 쫙 펴져. 쫙 펴지고. 실제 다리는 안 펴지는데, 조금씩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렇게 하셔라. 내가 한 방법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10년, 네네. 15년 이렇게 보면 뭐 어쨌든 지금 상가격보다는 훨씬 많이 올라가 있지 않겠어? 그렇죠. 그렇죠. 9평 60억이라는 네네. 지금 뭐 시대가. 네. 근데 그렇긴 한데 대출을 아예 못 갚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대출을 아예 못 갚고 집이 경매당하면 사실 뭔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아니 내가 대출을 못 갚는데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면 아예 연끌해서 그냥 100억짜리 사야지. 사채 써서 100억짜리 사면 되죠. 사실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사채 써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자. 조금씩 적당히 어느 정도. 그럼 어디로 다리를 찢어야 됩니까? 어디요? 수도권입니까? 자금에 맞게 해야죠. 어디로 찢어야 됩니까? 자금에 내 자금이 충분치 않으면 저는 외곽부터 오는 게 맞다고 봐요. 수도권부터 시작해서. 근데 수도권 자꾸 무시하시는데 수도권 산수율이 높아요. 옥정 제가 작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옥정이 그 분양가 3억 5천에 지금 5억 개의 실거래를 찍었어요. 근데 그게 투자금 1억 5천밖에 안 올랐다 생각하시지만 그 투자금이 3천밖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럼 5배 수익이거든요. 5배? 막말로 그런 거 5개면 5개 1억으로 2천씩 잡아서 5개 1억 투자해서 1억 5천씩 5개면 7억 5천 번 거니까 1억 투자해서 7억 5천 버는 게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해야지. 실제로 그렇게 버신 분들이 있다고요. 1, 2년 만에, 1년 만에. 실제 그렇게 버신 분도 있고, 실제 그 2천만 원도 돈도 들어가지도 않아요. 실제 그거보다 더 적게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왜 무시하는 거죠? 왜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돼, 승리. 시야를 좀 넓히면 또 좋은 기회들이 많고, 정말 많은 기회라든가 또 관점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갭 투자만 보시는 분들은 항상 그것만, 갭.
갭 적은 거, 뭐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만 보시니까 다른 것들이 투자 좋은 대상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좀 넓히라고요. 넓혀서 시야를 좀 넓히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굳어지면 다들 성인이기 때문에 이게 딱 맞아요. 시야가 아 그래 난 이 길로 가야겠어 하면 사실 이거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쵸. 이야기가 잘 안 들리고 안 들리죠. 맞아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런 걸 아직도 좀 많이 경청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 의견들도 경청하고 또 생각하고 또 질문하고 나한테 자문하고 항상. 그래서 저도 많이 좀 이렇게 좀 내려놓으려고 내가 나만의 고집인가 또 이런 생각도 하긴 해서 또 저도 계속 자꾸 고차원적인 자아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아직 뭐 저차원적인 자아인 부분도 있지만. 아 그래도 예. 나이대에 비하면 되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려 있고 되게 유연한 편이세요. 진짜로. 유연한 사고. 진짜 열려 있는 편이세요. 확실히 좀 예. 나이 어린 사람들의 의견도 이렇게 적극 듣고, 수용하시고 그쵸? 그런 편인 건 그쵸.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좀. 그러니까 맞아요. 고맙네. 좀 조금 더 크게 보면 수도권 신축과 네. 서울 구축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리키 제이님께서 네. 경기 남부 신축과 네. 관악구, 성북구 구축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매물에 따라 달라지죠. 매물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이제 경기 남부 신축을 추천드린다. 그럼에도 확실히 스타일이 달라요. 스타일이 다른. 왜냐면 이게 더 장기 수익률 좋을 거예요. 제 생각은 확실히 장기 수익률. 그러니까 장기 수익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투자금 대비 장기 수익률. 투자금 대비 장기 수익률.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투자금 대비 장기 수익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약간 못 믿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데이터를 한번 쭉 봐보세요. 어떤 데이터를 보냐면 수도권과 그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투자금 대비 수익률 훨씬 높아요. 훨씬 높다. 그러니까 양주 옥정 신도시랑 그 관악구 그 구축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투자금 대비 수익률을 비교해 보시라고요. 동기간대. 동기간대. 한번 1, 2년 이렇게 1, 2년 최근 뭐 2년 정도 보셔서 해보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내년에 김포 준신축이랑 부천 신축 매도하려고 하는데 좋은 타이밍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팔고 뭘 가실 거냐가 관건이죠. 팔고 뭘 가실 거냐가 관건인데. 살 게 있냐? 그렇죠. 근데 이제 김포가 최근에 그 5호선이 그 2031년까지 확정이 돼서 확정이 됐는데 좀 뭐 노선이 이제 뭐 좀 아직까지도 좀 불투명한데 어쨌든 그때까지 하겠다고 확정이 됐어요. 2031년까지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조금 좀 매수가 호가가 좀 오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아직도. 그래서 물론 이제 분양가보단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이 났으니까 뭐 파시는 것도 팔고 갈아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부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계획 최정희님의 매도 후 계획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팔고 어떤 거를 살 거냐, 또 뭐를 갈아탈 거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평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택 얘기 맨날 나옵니다. 평택은 이제 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평택도 좋아요. 좋은 지역이고 좋은 지역인데 이제 좀 이제 물량이 많다고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좀 장기로 좀 가셔야 되는데 어차피 부동산이라는 게 뭐 2년 4년 정도 텀을 길게 보고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길게 보시고 가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왜 지난 시간에 단독 다가구가 좀 오를 여지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다른 지방은 단독 다가구가 안 팔린대요. 딴데. 근데 서울만 유독 서울만 지금 잘 팔리고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속 통합 계획 재개발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빠른 것들도 재개발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무제한 매입도 있잖아요. 빌라 무제한 매입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단독 다가구가 좀 빨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기사가 제가 한번 나올 거라고 했는데 벌써 나왔는데 그러네요. 이게 조금 더 지나면은 가격이 오른다 이런 기사 나올 거예요. 단독 다가구.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빌라 무제한 매입을 하게 되면은 서울에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단독 다가구의 몸값이 이제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빌라가 오르는 것보다는 단독 다가구 오르는 게 더 빠를 거다. 더 좋을 거다. 그다음에 빌라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를 수 있다. 의외로. 왜냐하면 너무 하자가 많을 수도 있다. 하자가. 그래서 뭐 유튜버가 주장하는 것처럼 빌라가 막 크게 오르진 않는다. 그것도 제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모 유튜버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본인이 시행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까지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빌라를 팔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순수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잘 생각을 해서 이제 들으셔야 된다. 근데 이제 단독 다가구가 충분히 오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단독 다가구 여유가 있으면 근데 이제 대신에 단독 다가구를 사게 되면 아파트를 사게 되면 시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얘기를 들으실 분은 어떤 분이냐면 단독 다가구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팔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 보유자. 그렇죠. 그런 분들은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이게 과연 현실성.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리스크가 뭐냐면 정부가 과연 이 원한대로 할까? 갑자기 또 폐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없어져. 그러면 그때는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내가 팔까 말까를 저울질을 하셔라. 그분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한테. 단독 다가구를 갖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신규 빌라를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사지 마셔라. 사지 마셔라. 차라리 그 돈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중저가 아파트 사셔라. 새 아파트. 그게 훨씬 나을 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